반갑습니다. 50대 이후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사람, 매일을 함께 나눴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처의 시작은 바로 익숙함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그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익숙함이 만든 무심한 관계의 균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작은 배려에도 고마움을 표현했죠. 밥을 차려주면 잘 먹었어? 한마디가 나왔고 늦게 들어오면 괜찮았어?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당연하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고마움도 사소한 질문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마주치면서도 말을 줄이게 되고 대화는 필요할 때만 그마저도 감정 없는 통보처럼 오갑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그 편안함이 깊어질수록 신경 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신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하지만 관계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해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조용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뉴스를 보다가 식사가 준비되었는지도 모른 채 방으로 들어갔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투명인간 같아. 아무도 그녀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무례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익숙함이 만든 무심함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습관이었고 누군가에겐 그저 바쁜 일상이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게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존재감을 잃어간다는 것. 그보다 더 슬픈 외로움이 있을까요? 처음엔 뭐 좀 서운하네 하던 감정이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지? 라는 깊은 상처로 번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무심한 말투, 무의식 중의 무시, 귀찮은 듯한 표정 하나가 몇십 년 함께한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익숙함에 기대어 살아가는 관계는 마치 낡은 다리 같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금이 가고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 한마디를 아끼고 표정 하나를 무심히 넘기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균열을 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였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본 적은 있었을까? 무너진 관계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을 모른 척하는 순간 사람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멀어집니다. 2부. 편안함이 배려 없음이 되었을 때 생기는 후회.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서로의 모든 걸 알 것 같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점점 배려를 줄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그건 말 안 해도 알잖아. 설마 그걸로 서운하겠어? 하지만 그게 쌓이면 이제는 상대의 감정을 아예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무심하고 거칠어지는 것. 그게 바로 배려 없음의 시작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말없이 신문을 보고
아침을 먹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 하나, 고마움 한마디를 바랐지만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맨날 해주면서 뭘 그런 걸 따지냐. 아내는 점점 입을 닫았고 남편은 그 침묵이 그냥 일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고 20년이 흘렀고 어느 날 아내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난 당신한테 오래전에 마음이 떠났어. 근데 그냥 살았을 뿐이야. 당신은 몰랐겠지만 난 매일 울었어. 그제야 남편은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줄 알았어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한 이기심입니다. 상대방은 사람이에요. 로봇도 배경도 공기처럼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감정이 생기고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님과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딸이 너무 무뚝뚝하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화 한 통도 먼저 안 해. 어버이날에도 문자 한 줄이면 끝이야. 하지만 그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뭘 해도 늘 불만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 어르신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않았고 늘 부족하다는 말만 했고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게 딸에겐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말할 걸.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사람, 마음이 닫혀버린 관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움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죠. 배려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밥 맛있었어. 괜찮아. 이런 사소한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편안함은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에 감사와 존중이 사라지면 그건 방심이고 언젠가 후회라는 이름의 대가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그 관계는 정말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있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그냥 익숙함에 기댄 공존일 뿐인가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도 별말 없이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침묵의 하루가 모여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바로 한마디를 해보세요. 당신 고마워요. 요즘 힘들지 않아요?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시작하게 합니다. 3부 부부, 자식, 친구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3가지.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장 편한 얼굴을 보입니다. 웃을 때도 화낼 때도 지치고 힘들 때도 그 얼굴을 숨기지 않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는 대부분 크게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조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죠. 자, 지금부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3가지 실수. 한번 돌아보며 들어보세요. 말투 왜 그렇게 말해? 라는 말이 나올 때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가장 자주 발생하는 상처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에서 나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아이 참, 내가 하랬잖아. 또 그래? 언제까지 그래야 돼? 이런 말들은 말 자체보다 투가 문제입니다. 이런 말투는 듣는 사람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인가? 내 말은 항상 틀린가? 하고 자책하게 만들죠. 말투 하나만 바꿔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거 이렇게 해볼까? 나 그 부분이 좀 어려웠어. 같이 얘기해보자. 고생 많았지?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만 말해도 사람의 마음은 다치는 게 아니라 열립니다. 비교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라는 말의 칼날. 가족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옆집 아들은 엄마한테 잘하던데, 다른 집 할머니들은 손주한테 돈도 잘 쓰시더라. 내 형은 이런 말 안 하더라. 이런 말은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작고 못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이런 말 들어도 괜찮겠지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아픈 말이 됩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상처의 씨앗입니다. 그보단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만의 방식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이럴 땐 조금 힘들더라. 난 내가 해주는 이게 참 고마워. 그거면 충분해. 그 한마디로 상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무관심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거리, 가장 큰 상처는 화도 아니고 비교도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대답 없는 질문, 눈길 주지 않는 대면, 아무 반응 없는 표정. 이 모든 건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넌 별로 중요하지 않아. 특히 시니어 세대는 오랜 관계에 익숙해지다 보면 서로에게 무반응해지는 습관이 생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무시보다 무관심이 더 아픕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라도 건네세요. 괜찮아? 요즘 힘들지 않아? 오늘따라 표정이 조금 힘들어 보이네. 이런 사소한 말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3가지 실수, 말투, 비교, 무관심. 이건 누구나 하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저지른다는 점에서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함을 말투 하나, 비교 하나, 무심한 하루 하나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 관계를 더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상처는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작게 반복되는 말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도 작은 배려 하나로 자라납니다. 사부 익숙함 속에서도 감사와 존중을 유지하는 지혜. 우리는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감사는 보여져야 하며 존중은 말과 행동으로 느껴져야 비로소 관계가 살아납니다. 어느 76세 어르신의 일기입니다.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했던 마지막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그를 위해 평생 밥을 하고 옷을 빨고 병원에 같이 다녔다. 그런데 그 어떤 날에도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 일기를 쓴 다음 날 남편은 묻지 않고 나간 그녀의 약 봉투를 보고 조용히 테이블에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여보, 늘 고맙소. 나도 표현이 서툴렀나 보오. 당신 덕분에 여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소.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한 장 쪽지로 40년 서운함이 조금씩 녹았다. 관계는 큰 사건이나 고백이 아니라 작은 반복과 습관으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아주 사소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습관 1 하루 한 번 고마워 또는 미안해 말하기. 당신 덕분에 따뜻하게 잘 먹었어. 오늘 말투가 좀 거칠었지? 미안해. 함께 있어서 늘 든든해. 이런 말들은 무거운 대화 없이도 상대에게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오랜 부부 사이에서는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들려줘야 안심되는 말이 필요합니다.
습관 이 눈을 보고 이야기하기. 스마트폰, TV, 신문. 늘 뭔가를 보며 이야기하죠. 하지만 눈을 바라보며 말하면 전달되는 감정의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괜찮아? 오늘 어때? 이 두 마디도 눈을 마주치며 말하면 위로가 되고 그저 던지듯 말하면 의무처럼 들릴 뿐입니다. 습관 3.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 챙기기. 기념일, 생일, 명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 일도 없는 날에 작은 마음을 건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간식 하나, 짧은 손편지 한 줄, 오랜만에 함께 걷는 길.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습관 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를 행동으로. 배려는 눈에 보여야 합니다. 문을 먼저 열어주는 일, 말을 들어주는 태도, 함께 있을 때 휴대폰 내려놓기. 이런 행동은 말보다 강하게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은 지금 당장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돈이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관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누군가로부터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내 인생에 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듣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말을 먼저 건네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관계는 먼저 표현한 사람에게 조금 늦게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조용히 바라보세요. 말은 없지만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서운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내 등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가장 오랜 인연 아닐까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놓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멀어지고 나서야 다시 붙잡고 싶어지죠. 그렇다면 지금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고마워요. 미안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는 지금 다시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과 행동의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당신의 아주 작은 다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관계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이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또 마음이 머무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